그 시계 30년 전에 제가 직접 선물했던 거예요. 국밥집 직원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시계를 보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시계가 있을 리 없었어요. 각인까지 새겨 넣은 단 하나뿐인 시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사시고 몇 살이신지, 그리고 오늘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아내 미영이를 처음 만난 건 35살 때였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죠. 주변에서는 왜 이제야 장가를 가느냐고 했지만, 저는 미영이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수줍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냥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것보다 고요한 게 편했으니까요. 신혼 초 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게였는데 크게 벌지는 못해도 먹고 살 만큼은 됐어요. 미영이는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굳이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남편 된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는 군말 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1주년 되던 날,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제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짓이었는데, 그때는 그만큼 미영이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각인을 새겨 넣었어요. 영원히 함께, 진우.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이 여자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그렇게 새긴 거였어요. 미영이는 시계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뒤로 미영이는 그 시계를 늘 차고 다녔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손목에서 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물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더니 미영이가 조용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방수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녀가 이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내가 준 선물을 아끼는 아내가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기다렸고 나중엔 체념했습니다. 미영이는 그 문제로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철물점은 점점 커졌습니다. 동네 개발이 되면서 손님이 늘었고 저는 직원도 2명이나 뒀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가끔 가게에 나와서 정리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미영이가 먼저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친정 제사가 있다며 고향에 내려갔어요. 저는 혼자 점심을 해결해야 했는데 마침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이 깔끔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돼지국밥 하나를 시켰어요. 주문을 받으러 온 건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국밥이 나오고 저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옆 테이블을 닦으러 왔을 때 무심코 그녀의 손목을 봤어요. 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봤어요. 둥근 문자판, 얇은 가죽 밴드, 그리고 12시 방향에 있는 작은 다이아몬드 장식. 세상에, 그건 제가 30년 전에 샀던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 말도 안 돼. 그냥 비슷한 시계겠지.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갔어요. 직원이 움직일 때마다 시계가 보였고, 볼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그 시계 어디서 나셨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질문이 뜬금없었겠죠.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 보물 1호라고 하셨는데 제가 취직하니까 그냥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준 거라고요. 저는 국밥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비슷한 시계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혹시 시계 뒷면에 뭐 새겨진 거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당연하죠. 처음 보는 손님이 자기 시계 뒷면을 물어보니까요. 네, 있긴 한데요. 직원이 시계를 풀어서 뒤집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영원히 함께, 진우.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각인을 의뢰했던 그 문구. 제 손으로 고르고 제 돈으로 새긴 그 글씨가 왜 낯선 여자의 시계에 있는 걸까요? 직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대충 얼버무리고 밥값을 치르고 나왔을 거예요.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시계.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미영이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시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미영이는 몇 년 전부터 손목이 아프다며 시계를 자주 안 찼거든요. 서랍 안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랍도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곁에 있던 그 시계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가 제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어봐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다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얼굴.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시계가 떠올랐어요. 영원히 함께 진우라는 글씨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국밥집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늦게 갔어요. 어제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어제 시계 얘기를 한 이상한 손님으로 기억하고 있었겠죠. 저는 똑같이 돼지국밥을 시키고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시계 얘기 물어봐서 미안했어요. 그냥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비슷한 걸 선물한 적이 있어서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신기하네요. 이 시계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받으셨대요. 젊었을 때.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질문에 직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대답했어요. 김미영이요. 김미영. 제 아내 이름도 김미영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미영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요. 그런데 같은 이름, 같은 시계, 같은 각인. 이게 전부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뭔가를 더 알게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이번 달부터예요. 원래 다른 데서 일했는데 어머니 가게 옆이라 옮겼어요. 어머니 가게. 어머니도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바로 옆 골목에 꽃집 하세요. 30년 넘게 하셨대요. 30년. 저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옆 골목으로 향했어요. 꽃집이 보였습니다. 작고 아담한 가게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꽃들이 보였고 그 사이로 한 여자가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굽은 어깨, 느린 손놀림.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저는 꽃집 앞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꽃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영이가 30년 넘게 꽃집을 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미영이는 결혼하고 나서 줄꽃집에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꽃집을 했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이 김미영이라고.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미영이를 기다렸습니다. 미영이는 저녁 6시쯤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봐왔더라고요. 저녁을 차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봐온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가? 3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의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오늘 어디 다녀왔어? 제 입에서 불쑥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그냥 시장 갔다 왔지. 왜? 아니, 그냥. 미영이가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봤어요. 시계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안 찬다고 했었죠. 손목이 아프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손목이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비슷한 시계를 가진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미영이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숨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니 모레, 아니 언젠가는 물어봐야 해. 그 시계가 왜 다른 사람 손목에 있는지. 당신이 정말 30년 동안 꽃집을 한 건지.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대체 누구인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뜬 채로 아침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 은희의 말에 저는 꽃을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손님이라니 뭔 소린가 싶었어요. 은희가 일하는 국밥집은 제 가게 바로 옆 골목이라 점심때 종종 얼굴을 비추곤 했는데 그날따라 아이 표정이 묘했습니다. 이상한 손님, 뭐가 이상한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시계를 엄청 쳐다보시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시계 뒷면에 뭐 새겨져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시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여드렸더니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밥값 내고 그냥 나가셨어. 근데 오늘 또 오셨어. 엄마 이름도 물어보시고 엄마 가게 위치도 물어보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올해 63이에요. 35 해전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은 제 전부였습니다. 최진우. 처음 만났을 때 그이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고요. 점심마다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수줍게 웃으면서 밥 한 번 같이 먹자고요.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그런데 진우 씨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이가 웃으면 저도 웃게 됐고, 그이가 말하면 저도 대답하고 싶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고요.
결혼 1주년 때 진우 씨가 시계를 선물해 줬습니다. 얇은 가죽 밴드에 둥근 문자판, 12시 방향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였어요. 뒷면에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진우. 저는 그 시계를 받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진우 씨가 당황해서 왜 우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벅차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시계를 늘 차고 다녔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빼지 않았어요. 진우 씨가 물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방수니까요. 사실 방수가 아니었어도 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계는 저한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요. 처음엔 며느리를 반기던 눈빛이 점점 원망과 실망으로 바뀌어 가는 걸요. 저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진우 씨 몰래요.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난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당시 저희 형편으로는 그런 치료를 받기 어려웠어요. 진우 씨 철물점이 잘 되긴 했지만 큰 돈을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이한테 부담만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제 몫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우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진우 씨가 방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미영이랑 살면 됩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화를 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그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듣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소파에 앉았어요.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가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잔소리.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우 씨한테서 떠나야겠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29이었고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그저 내가 없으면 진우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진우 씨가 가게에 간 사이에요. 옷 몇 벌, 돈 조금, 그리고 그 시계. 다른 건 다 두고 갈 수 있었지만 시계만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건 제 전부였으니까요.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더 쓰고 싶었지만 쓰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낯선 도시로 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관방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학력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좋은 일자리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밤마다 진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혹시 저를 찾고 있진 않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무리하게 일해서 그렇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냄새에 민감해지고 자꾸 어지러웠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이었어요. 저는 약국 앞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그런데 하필 떠나온 뒤에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진우 씨한테 달려가서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 씨는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아내를요. 그런 저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돌아가면 그이가 받아줄까요? 아니, 받아준다 해도 저는 그이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출산 전까지 일을 계속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이 낳고 나면 한동안 일을 못할 테니까요. 10달이 차고 저는 작은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울음이었어요. 아이 이름은 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늘이 저한테 준 선물 같았으니까요. 은이를 키우면서 저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어요. 잠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은이 얼굴을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년 뒤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꽃을 좋아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났어요. 은희는 꽃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은 가게 뒷방에서 먹었어요. 넓은 집에서 키워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은희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 꽃 좋아. 은희가 해바라기를 가리키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은희가 6살이었는데 그 작은 손으로 해바라기, 꽃잎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뒤로 해바라기를 늘 가게에 뒀어요. 은희가 좋아하니까요. 세월이 흘러 은희가 20살이 됐을 때 저는 시계를 줬습니다.
이거 뭐야? 엄마, 보물 2호야. 은희가 시계를 받아 들고 이리저리 살폈어요. 뒷면의 각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진우가 누군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옛날에 엄마가 아꼈던 사람. 아빠야? 은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항상 얼버무렸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아직이야. 그렇게요. 은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손목에 차고 웃었어요. 고마워, 엄마. 잘 찰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는 이제 은희 거다. 내 과거는 이 아이한테 물려주지 말자. 이 아이는 앞으로만 보면서 살게 하자.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희가 시계 아저씨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우 씨가 찾아온 거라고. 30년 만에요. 은희는 제 표정이 이상했는지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은희가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더 묻지 않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은희가 간 뒤 저는 가게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진우 씨. 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났습니다. 은희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이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 눈이 아빠를 닮았구나. 이 아이 웃음이 아빠를 닮았구나. 그렇게요.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30년 전. 제가 한 짓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원망하고 있겠죠. 당연히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아내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진우 씨랑 처음 만났던 날, 처음 밥 먹었던 날, 처음 손을 잡았던 날, 결혼식 날, 신혼여행 갔던 날, 시계를 봤던 날. 전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꽃을 다듬으면서 이 꽃을 진우 씨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예쁜 노을을 보면서 이 노을을 진우 씨랑 같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떠난 건 저였으니까요. 저한테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먼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꽃을 제대로 다듬지 못했어요. 혹시 진우 씨가 올까봐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오지 않았어요. 오후쯤 은희가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오늘도 왔어. 뭐? 어제 그 시계 아저씨. 오늘도 점심 먹으러 오셨어. 근데 오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밥만 드시고 가셨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어제부터 이상해.
괜찮아.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면서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은희가 간 뒤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뒷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3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실컷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피하지 말자. 30년 동안 도망쳤으니까 이제는 마주하자. 진우 씨가 뭐라고 하든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국밥집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봤어요.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은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일상 사진.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진우 씨는 젊었어요. 웃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도 젊었고요. 그때는 앞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우 씨.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그의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진우 씨가 나왔어요.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웃고 있었어요. 미영아,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진우 씨가 멀어졌습니다. 잠깐 가지 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웃으면서 돌아섰어요. 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진우 씨를 만나야 해요.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됩니다. 30년이나 도망쳤으니까 이제는 진짜 마주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안해요. 30년 전에 당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라고 하면 될까요? 그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아직 몰라요.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왜 엄마가 혼자 자기를 키웠는지. 저는 30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 아이가 힘들어질까 봐요. 아빠가 있는데 왜 만나지 못했는지, 왜 엄마가 아빠를 떠났는지. 그런 걸 알면 은희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진우 씨가 나타났으니까요. 은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진우 씨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후회도 했고, 그리움도 느꼈고, 미안함도 안고 살았어요.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30년 전에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하려고 합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내 아빠야? 은희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딸의 입에서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국밥집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그이가 언제 저를 찾아올지, 어떤 얼굴로 마주하게 될지.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꽃을 다듬다가도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은희는 계속해서 그 아저씨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 또 왔어. 오늘은 국밥이랑 소주 한 잔 드시더라. 엄마, 그 아저씨 나한테 뭐 물어보셨어? 몇 살이냐고,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엄마, 그 아저씨 왜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좀 이상해.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친절한 분이겠지.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진우 씨가 뭔가를 눈치챈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저는 꽃을 다듬던 손을 멈췄어요. 은희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은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저씨 최진우라고 하셨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내 시계 뒷면 각인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30년 전에 아내한테 선물한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김미영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가위가 떨렸어요. 엄마. 은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내 아빠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은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30년 동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나 아빠 없이 자랐잖아. 학교 다닐 때 아빠 직업 쓰는 칸 있으면 늘 빈칸으로 냈어. 친구들이 아빠 뭐 하시냐고 물으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살아 계셨던 거야? 30년 동안 바로 이 동네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아빠는 여기 사는 게 아니었어. 엄마가 떠난 거야. 아빠 곁을 엄마가 떠났어. 은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떠났다고? 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것,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는 것.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진우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 떠나고 나서 너를 가진 걸 알았어. 저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 근데 그때는 이미 6개월이 지났고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떠났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화났겠어.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은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나를 몰랐던 거야? 30년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은희가 한참을 울다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은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전 제가 진우 씨를 떠났을 때 그이도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문 앞에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은희한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음 날 아침 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차분했습니다. 엄마. 응. 나 그 아저씨 아니, 아빠 만나볼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은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 뭐. 엄마도 아빠한테 할 말 있잖아. 30년 동안 못한 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말했어요. 나 혼자 못 가. 엄마도 가야 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우 씨를 다시 마주하는 게, 그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하지만 은희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가야 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오후 우리는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은희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진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그 눈이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했을 때 그 눈이요. 진우 씨가 우리를 봤습니다. 은희를 보다가 제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그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거기 서서 그이를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김은희예요. 어머니, 딸이요. 진우 씨가 은희를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저를 봤어요. 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진우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눈가가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야? 저는 그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진우 씨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의 얼굴을, 눈을, 코를, 입을요. 닮았네. 그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닮았어. 은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진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은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다 망설이더니 손을 걷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이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빠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그 말에 진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원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혼자 키웠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거, 아이 없다고 눈치 보는 거. 그게 다 저 때문이었잖아요. 진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떠나면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떠나고 나서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거야? 네. 왜?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 안 해줄까봐 무서웠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 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진우 씨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몇 년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람도 풀고. 근데 못 찾았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진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포기했어. 포기하고 그냥 살았어. 근데 하루도 안 잊었어.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그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야. 저는 그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뭔데요? 진우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30년 전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수줍게 웃으면서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했던 그 사람이요. 은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엄마 용서할 수 있어요? 진우 씨가 은희를 봤습니다. 그러다 저를 봤어요. 용서라. 그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 저는 놀라서 그이를 봤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제대로 말 안 했잖아. 어머니한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고, 당신한테 괜찮다고 더 말해줬어야 했어.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으면 당신이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도 아니야.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때는 어렸어. 서툴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은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진우 씨도요.
국밥집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으로서요.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눈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희가 물을 가져다 주고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냥 살았어. 그이가 말했습니다. 가게 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다야. 재혼은 안 하셨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했어. 당신 어머니 말고는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더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그이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예요. 미안해요. 저는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진우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그이가 은희를 받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당신을 찾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은희가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어요. 저도 아빠 만나서 좋아요. 진우 씨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씨는 은희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학교는 어디 다녔는지, 뭘 좋아하는지. 은희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아 보였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전에 이랬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들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기쁜 눈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봤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우 씨가 은희를 봤습니다. 너도. 은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아빠. 그 말에 진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 원망했어. 아빠 없이 키워서 아빠가 누군지 안 알려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오늘 아빠 만나고 엄마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돼. 은희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구나. 30년 동안.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미안해, 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알아. 알아, 엄마. 은희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도 찾았잖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진우 씨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등을 돌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진우 씨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국밥집 구석 자리에서 우리 셋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은희가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삼킨 말들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를 다시 만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은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앉아.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은희가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나도 못 자겠어. 너무 이상해. 어제까지 아빠 얼굴도 몰랐는데 오늘 만났잖아.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아, 미안해.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해. 몇 번을 해. 은희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나 사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았어. 근데 물어보면 엄마가 힘들어 할까봐 안 물어봤거든. 뭔데? 은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 떠난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나쁜 거지. 엄마도 나쁜 사람 아니야. 은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냥 다들 힘들었던 거잖아. 그때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26살, 다 큰 어른이었어요. 제가 진우 씨를 떠났을 때 나이보다 어린 나이인데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은아. 응. 내일 아빠 만나면 엄마가 못했던 말들 많이 할 거야. 듣기 힘들 수도 있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괜찮아. 나도 들을 준비됐어.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물만 갖다 놓고 갔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 저도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았어요.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네. 듣기 힘들 수도 있어. 괜찮아요. 말해요. 진우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이 없었어. 처음엔 장 보러 간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 전화도 안 받고. 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때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봤어. 당신 옷이 없었어. 그때 알았어. 당신이 떠났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들어야 했습니다. 메모 봤어.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그게 다였어.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짧은 말만 남기고 갔어. 진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에 술을 마셨어. 혼자서 소주 3병을 마셨어. 그러고 나서 왜 떠났는지 계속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못해줬나?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기다려. 아직 다 안 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당신 친정에도 가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아무도 몰랐어. 당신이 어디 갔는지. 진우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제 포기해라. 새 사람 만나라. 근데 나는 못했어. 당신 말고는 다른 사람이 안 보였어. 진우 씨. 가게도 제대로 못했어.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고, 계산도 틀리고. 직원들이 걱정해서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어. 의사가 그러더라. 우울증이래.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먹으면서 겨우 버텼어.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났어. 나중에는 무덤덤해졌어. 아픈 것도 익숙해지더라.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30년이야. 내 30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어제 들었어.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 듣고 싶어. 뭔데요? 왜 그랬어? 진우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야? 시어머니 때문이야? 아이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싫어진 거야? 싫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싫어진 적 없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그럼 왜? 진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떠났어? 왜 말도 안 하고 갔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요. 진우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 알았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것도, 아이 없다고 눈치 보는 것도.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전화 끊고 나서 한숨 쉬는 거 다 봤어요. 그게 저만 없으면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낳고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랑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인 거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진우 씨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당신 없이 행복할 수 없었어. 저는 그 일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았어. 시어머니한테 욕먹어도 괜찮았어. 당신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었어. 근데 당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 진우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내 마음은 안 물어봤어? 왜 혼자 결정했어? 나도 같이 고민했으면 안 됐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진우 씨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미안해요. 저는 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당신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었어.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새 출발은커녕 30년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요. 우리가 은희를 봤어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은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 없이 자랐어요. 어릴 때는 아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엄마가 안 알려주니까요. 은희가 저를 봤습니다. 원망이 담긴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하면 저는 항상 엄마랑 갔어요. 선생님이 왜 아버지가 안 오셨냐고 물으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은희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얘기하면 끼지 못했어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말 못했으니까요. 진우 씨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미안하다, 은아. 아빠 잘못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엄마는 떠났고, 왜 아빠는 30년 동안 혼자였는지. 은희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한테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은희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것.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것.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는 것.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진우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다 보였으니까요. 저는 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게 싫었어요. 차라리 내가 떠나면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우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말하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떠나고 나서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이미 늦은 것 같았고, 당신이 절 받아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은희를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았어요. 혼자 키웠고요. 은아,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어.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미안했어. 아빠 없이 키워서. 아빠가 누군지 안 알려줘서.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진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우리가 그 일을 봤어요. 나도 잘못했어. 뭐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제대로 말 안 했잖아. 괜찮다, 괜찮다. 그 말만 했지. 당신 마음을 제대로 들으려고 안 했어. 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어. 내 아내 욕하지 말라고, 아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그때 나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진우 씨. 그리고 당신한테도 더 말해줬어야 했어.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이보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그 말을 더 많이 해줬으면 당신이 안 떠났을 수도 있어.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도 있어. 당신 혼자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만 원망했어. 왜 떠났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근데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더라.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우 씨. 늦었지만 미안해.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은희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진우 씨와 제가 은희를 봤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네. 30년이나 떨어져 있었잖아.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리가 없어.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자. 진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해요. 은희가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웃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요. 좋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씨는 30년 동안의 일을 말해줬어요.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땠는지, 혼자 지내면서 뭘 했는지. 저도 말해줬습니다. 은희를 키우면서 어땠는지, 꽃집을 어떻게 열게 됐는지, 3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은희도 말해줬어요.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어땠는지,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뭘 느꼈는지. 서로의 30년을 나눴습니다.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이었지만 해야 하는 이야기였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일 또 만나. 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도 났어요. 네. 매일 만나요. 은희가 우리 사이에 껴들었습니다. 나도 매일 만날 거야. 우리 셋이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보던 하늘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다 풀린 건 아니에요. 30년 동안 엉킨 실이 하루아침에 풀릴 리가 없죠.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진우 씨랑 다시 만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은희한테도 진실을 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시간이에요.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진우 씨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꽃집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눈이었습니다. 저한테 처음 밥 한 번 먹자고 했을 때, 수줍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눈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우리가 매일 만나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주 앉아 있기만 한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말을 꺼내곤 했어요.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꽃집 손님은 많았어.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나누던 대화 같았거든요. 저도 조금씩 말문이 트였어요. 오늘 장미가 많이 팔렸어요. 단골 손님이 손녀 사진 보여줬어요. 은희가 야근했대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진우 씨는 다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은희도 자주 왔어요. 일 끝나고 국밥집에서 만나서 셋이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희도 어색해했어요. 26해 동안 아빠 없이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진우 씨가 먼저 다가갔어요. 아빠라고 안 불러도 돼. 편하게 불러.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도 괜찮고 이름 불러도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해. 은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아빠라고 할게요. 이왕 부를 거 제대로 부르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진우 씨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우 씨가 은희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은희가 열어보니까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얇은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린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일 선물. 은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제 생일은 3달 전이었는데요. 알아. 26번 못 챙긴 거. 이거 하나로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고 싶었어. 은희가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아빠. 응. 고마워요. 은희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진우 씨를 닮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희 웃음이 왜 그렇게 환한지. 아빠를 닮아서 그랬던 거예요. 진우 씨가 은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습니다. 안아봐도 될까? 은희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진우 씨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응. 나도 아빠 만나서 좋아요. 진우 씨가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진우 씨는 은희한테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애썼어요. 국밥집에 점심 먹으러 오면 은희한테 용돈을 쥐어주고 퇴근 시간에는 가게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걸어가고 은희가 피곤해 보이면 걱정하고 밥 안 먹었다고 하면 잔소리했어요. 은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뭐가? 매일 와서 잘 먹었냐? 잘 잤냐? 아픈 데는 없냐? 26살인데 아기 취급해. 저는 웃었어요. 아빠가 26 년치 못한 거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이해해줘.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있었어요. 알았어. 근데 가끔 숨 막혀. 참아. 아빠도 처음이니까.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때, 아빠랑?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혼란스러웠어요. 진우 씨를 다시 만난 건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이랑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었어요. 우리는 부부였어요. 이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아직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다시 부부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진우 씨는 가끔 옛날처럼 제 손을 잡았어요. 나란히 걸을 때, 작별 인사를 할 그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전처럼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다시 함께 살면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또 제가 그 일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30년 전처럼 도망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두려움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진우 씨도 더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 진우 씨가 제 꽃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점심 먹자고 하려나 싶었는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미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밖에 있는 벤치로 나갔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진우 씨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희 옆에서 제대로 된 아버지로 있고 싶어. 생일도 챙기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고, 결혼하면 바통도 잡아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 옆에도 있고 싶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어. 당신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은 같이 있고 싶어.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30년 전에 멈춘 걸 다시 이어가자고요. 그 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진우 씨. 응. 저 아직 무서워요.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떠났잖아요. 힘들어서 도망쳤잖아요. 다시 같이 살면 또 그러지 않을까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을 또 힘들게 할까 봐요. 또 도망치고 싶어질까 봐요. 그게 무서워요. 진우 씨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나도 무서워. 뭐가요? 당신이 또 떠날까 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없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무서워.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그래도 같이 있고 싶어. 무서워도 같이 있고 싶어. 진우 씨. 30년 동안 혼자 무서웠어. 이제는 같이 무서우면 안 될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무서우면 덜 무서울 것 같아. 혼자보다는. 진우 씨가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30년 전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진우 씨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혼자 정했어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했습니다. 응. 당장은 대답 못 하겠어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도 정리해야 하고, 은희한테도 물어봐야 하고. 알았어. 근데 저는 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싫은 건 아니에요. 무섭긴 하지만 싫지는 않아요. 진우 씨가 웃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천천히 해도 돼요? 당연하지. 3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웃음이 났어요. 그날 저녁 은희한테 말했어요. 은아, 아빠가 그러는데. 뭐래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어. 은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엄마랑 아빠랑 다시 같이 산다고요? 아직 대답 안 했어. 내 생각도 물어보려고. 은희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는 좋아요. 정말. 응. 엄마 혼자 있는 거 맨날 걱정됐어.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해. 엄마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싫지는 않아. 그럼. 무서워. 아직.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천천히 해. 아빠도 기다려줄 거야. 저는 딸을 안았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제가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이가 이제는 저를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셋이 다시 만났어요. 국밥집이 아니라 제 꽃집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모여 앉았어요. 진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어. 은희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을 너희랑 보내고 싶어. 30년 동안 못한 것들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 진우 씨가 은희를 봤습니다. 은아,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앞으로는 옆에 있을게.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미영아, 당신 대답 재촉 안 할게. 천천히 생각해. 그냥 내 마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할 말 있어요. 응. 저도 같이 있고 싶어요.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요. 진우 씨가 웃었어요. 은희도 웃었습니다. 당장 같이 살자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해요. 먼저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면 그때 생각해요. 좋아.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하자. 은희가 우리 손을 바라보다가 자기 손을 얹었어요. 나도. 저와 진우 씨가 은희를 봤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은희가 웃었어요. 아빠, 엄마, 나. 셋이서 천천히 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우 씨도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우 씨가 말했어요. 30년 늦었지만 처음이자 다시 시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자 다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진우 씨랑 은희랑 셋이서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함께여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갔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날들,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추억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 셋이 함께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뒤 진우 씨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꽃집 사장님한테 꽃 선물하면 안 되나? 저는 웃었어요. 진우 씨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시계 줬잖아. 이번에는 꽃이야.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해바라기였습니다. 은희가 좋아하는 꽃이요. 이거 은희가 좋아하는 건데요. 알아. 은희한테 들었어. 진우 씨가 웃었어요. 당신도 좋아하잖아. 은희가 좋아하니까. 저는 해바라기를 바라봤습니다. 노란 꽃잎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매일 가져올게. 매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가져올 거야. 30년치 밀린 거 갚아야 하니까. 저는 웃었어요. 진우 씨도 웃었습니다. 저녁에 은희가 왔어요. 꽃집에 놓인 해바라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아빠가 가져온 거야? 응. 완전 로맨틱하네. 은희가 킥킥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왜 아빠한테 내가 해바라기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냥 아빠가 엄마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물어봐서. 은희가 해바라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빠 진짜 엄마 좋아하나 봐. 30년 지났는데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해바라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진우 씨가 시계를 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벅찼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30년 전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다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우 씨가 있고, 은희가 있어요. 같이 무서우면 덜 무섭다고 진우 씨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0년 동안 혼자 무서웠으니까 이제는 같이 무서워도 괜찮아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걸어가면 되니까요. 시계가 열어준 기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셋이서 함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 연락이 끊긴 사람, 보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이요. 늦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나도 늦지 않았어요. 저처럼요. 용기를 내보세요. 연락해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한 번 부딪혀 보는 게 나아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